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4%의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무려 0.2%포인트가 낮아진 겁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3.8%. 올해만큼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보다 8만 명 줄어든 45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전망입니다. 다만 유가 하락 등으로 민간 소비가 3% 늘고 설비 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전망치는 3% 중반인 민간 기관들보다 다소 높은 겁니다. 세계 경제가 3%대 초반에 머물 걸로 보이고 소비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 전망치보다는 더 낮지 않을까. 정부는 불경기가 이어질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집행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내년 경제의 복병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엔저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도 추진합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최대 20조 원을 풀어 단기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해 부실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의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별 규제가 없는 토지, 상가 대출도 억제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업 부문에선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가 부실 기업 외에 정상 계열사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건설, 해운처럼 위기 국면인 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정보 분석력을 한층 높인 신외환 전산망을 1월부터 가동하는 한편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물리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타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도 조정해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뉴스와이 김종성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운용 계획의 핵심 과제로 구조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계부채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곤 있지만 부족한 일자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구조개혁 외침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함께 경제 구조도 급속히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년의 자본주의를 경험한 선진국들처럼 가계부채 증가, 소비 감소, 제조업 부진 등의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론 백약이 무효란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없이는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하여 새해 경제운용 계획도 이런 기조를 반영해 구조개혁에 큰 무게가 실렸습니다. 사이버 영업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IT와 금융의 융합, 즉 핀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눈에 띕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과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대출 대신 모험 자본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외국 인터넷 직구족을 겨냥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등 새 사업 모델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깊습니다. 가계소득 정체와 노후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부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할 촉매제 역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 노동과 교육 분야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맞춤형 인재를 키워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또 가을 학기제 도입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우수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 등을 받아 머물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우수 인력에게는 연령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1년 체류 시에도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고
총리 주재의 외국인 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체계적인 중장기 이민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대 2년까지 쓰도록 하고 사용 횟수도 늘리는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풀타임과 파트타임 전환이 자유로운 전환형 시간 선택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능력 있는 인재를 적극 발굴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56개 학교에 2천여억 원을 지원하고 경쟁을 위해 이 정부 지원금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대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하기보다 특정 산업과 연계해 강점 분야를 키우도록 체제를 개편합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내년에 전면 시행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춰 미국 등 외국처럼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자녀들 학비는 큰 부담인데요. 정부가 생계비 절감의 일환으로 특목고 학비를 공개하고 또 학원비의 5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소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학비가 공개돼 비교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체육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정보 공개란에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원의 교습비는 건물 밖에 표시하는 5개 가격 표시 의무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학원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 등 원가 하락을 공공요금에 제때 반영할 방침입니다.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전철과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등 서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지방 공공요금을 게재하도록 하고 매달 최대 10종까지 공공요금을 공개합니다. 행정서비스료와 응시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리 체계를 손봅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 공영 홈쇼핑 채널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해외여행 증가에 맞춰 인천공항에 저비용 항공사 전용 공간을 마련해 저비용 항공사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뉴스와이 성소호입니다.